안녕하세요.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어제 몸살기하고 목감기 기운이 조금 오더라고요. 이동 여름 날씨에 왜 감기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요즘 날씨가 엄청 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그 건강에 관한 관심이 아주 많이 높은데요. 어떤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처럼 뭐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도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 가지고 수술 받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미용 목적이 되었든 뭐 다른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조그만 시술 같은 것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검진 또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받으시기 전에 복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약들, 아니면 그 검진 의사에게, 아니면 그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통보해줘야 하는,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하는 그런 약들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검진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평소에 자신이 그 혈전 용해제,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그런 혈전을 녹여주는 그런 약들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건강검진 접수를 하실 때 접수받는 그 직원 있죠. 직원분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강검진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그 검진 받기 적어도 일주일 전에 중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건강검진 받는 그날, 그 당일 아침에만 그냥 건너뛰면 되는지 그 여부를 그 검진 이제 접수하시는 그 직원분이 알려줘요. 그리고 당뇨 때문에 인슐린 주사제를 맞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받기 전날, 그 저녁부터는 주사를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또 혈당을 낮춰주는 그 당뇨약 중에서 메트포민 성분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중에서 혈관 조영술 또는 CT 촬영 같은 걸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검진 당일날 아침에 그 메트포민 성분의 그 당뇨약을 이제 복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나중에 검진이 끝난 뒤에도 대략 한 48시간, 이틀 정도는 약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요오드 조형물질을 정맥내투에서 받는 그런 검사를 받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메트포민 성분의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시게 되면 급성 심부전 같은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을 받으실 때 그 의사가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약물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가 이제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혈전 용해제는 아스피린, 그리고 와파린, 그리고 클로피도그렐 같은 성분을 말하는데요. 이런 약들을 복용한 상태에서 이제 큰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수술 도중에 그 지혈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는 이런 약들을 반드시 중단하라고 미리 이제 확인을 꼭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이런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수술 받기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약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들은 대부분 약국에서 처방 조제에 의해서 복용하시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 약을 조제하시는 해당 약국에 가셔가지고 그 약사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언제 수술을 받는데 뭐 빼야 하는 약이 있느냐, 뭐 혈전 용해제가 들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이 이제 평소에 아주 자주 복용하시는 이런 소염 진통제들도 출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성분의 그 소염 진통제들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중단하는 게 좋아요. 아스피린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중단하세요. 그 출혈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이 아스피린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들도.
그리고 은행잎 성분의 혈액순환제, 예를 들면 뭐 기넥신, 진코민, 타나민 같은 이런 은행잎 성분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물론 뭐 혈액순환제는 영양제 계열에 들어가는 거지만 적어도 3일 전부터는 중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수술 받기 3일 전에는 이런 은행잎이 들어간 혈액순환제, 영양제 같은 것도 중단하는 게 좋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플란트 시술 받으실 때 조심해야 하는 약들입니다. 주로 뭐 임플란트 시술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물론 받으시지만 뭐 젊으신 분들도 임플란트 시술 받을 때가 있죠.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때도 그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면 당연히 출혈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피린 같은 것도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도 여러 가지 그 성분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병원에서 제일 많이 처방되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그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는 우리 턱에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그 골다공증 치료제는 우리 턱에 있는 오래된 뼈가 그 새로운 뼈로 교체되는 과정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턱뼈 괴사증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턱뼈 괴사증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일수록 올 확률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이러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그 사실을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그 일반적인 분들이 내가 먹는 성분이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방 조제를 받으신 해당 약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먹는 골다공증 치료제 성분이 무엇이고 어떤 계열인지 이제 설명 요구를 하시면 약사가 이제 당연히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특히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그 골다공증 치료제 성분이 리세드론산일 경우에는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치과 의사에게 100%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판단을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적어도 3개월 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을 중단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치과 의사가. 예, 오늘은 건강검진 또는 각종 수술 또는 시술 받기 전에 조심해야 하는 약들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성분들 이외에도 조심해야 하는 성분들이 좀 더 있거든요. 사실은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 받으시기 전에 아니면 건강검진 받으시기 전에 보통 이제 처방 조제하시는 단골 약국이 다 있잖아요. 그 약국에 가셔가지고 그동안 복용한 그 히스토리를 한번 쭉 검토를 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몇 월 며칠날 이런 수술 아니면 시술을 받는데 조심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거의 다 알려줍니다. 약국 그러라고 약국이 있는 거죠. 다 알려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 거의 한 달 만에 찍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영상 업로드 하시는 분들보다 제 영상 올리는 수가 좀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1개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제가 한 달에 1개 또는 2개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라이브 횟수도 좀 줄였어요.
평소에 라이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저녁에 방송을 하다가 이번에 월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10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영상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영상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지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